네,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다음 카페 건강한 보자클럽 카페지기 안종현입니다. 자, 이번 그 대법원 판결은요. 사건 번호가 대법원 93-1552호 판결 건물명도 등입니다. 건물명도 등 해가지고요. 등 돼 있고요. 이 내용은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A라는 사람이 소유자로서의 집에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 상태에서 A가 B한테 집을 팔았습니다. 주택인데요. 즉 B가 주택을 매입을 한 그 다음에 A는 그럼 전소유자잖아요. 그죠? 전소유자는 B 이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소유자 겸 현 임차인이란 말이죠. 이 상태에서 이 C가 저당권을 설정했고요. 그러니까 C는 채권자가 되고 어떤 이제 B가 채무자가 되겠죠. 그죠? 소유권이 A에서 B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A가 자기 보증금액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로 해가지고 전세권 등기까지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C 건저당권자가 임의 경매 신청을 했단 말이죠. 임의 경매 신청을 하니까 D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때 A, 즉 전 소유자 겸 현 임차인과 낙찰자 D와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 판결 내용입니다. 이건 말이죠. 판결 요지하고요. 또 이와 유사한 그런 경매 사례를 곁들여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본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요. 대법원 93-1552호 판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판결 해가지고요. 건물 명도가 전세금 반환입니다. 전세금 반환인데요. 이걸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갑이 주택 소유자죠, 그죠? 주택 소유자로서 86년도 4월 24일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여 오다가 을에게 주택을 매도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죠. 1990년도 11월 27일자 을과 사이에 주택 1층에 관해 가지고 전세보증금 3천만 원을 해 가지고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거주하던 중에서 91년도 7월 6일자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였는데 그 전에 보니까 91년도 4월 13일자니까 전세권이 설정한 날짜보다는 조금 빠르죠, 그죠? 이때 병에게 건저당권을 설정하여주고 병이 임의 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정이 1991년도 12월 19일날 경락을 받았을 경우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요, 밑에 보시면 사건 흐름도 해가 제가 개략적으로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걸 보고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86년도 4월 24일자에서 갑이 소유자로서 자기 집이니까 이제 전입신고인데 주민등록도 보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주택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집주인 입장에서도 봐가지고 자기가 집을 샀어요. 그럼 전입신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 소유자로서의 주민등록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인 주민등록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일지라도, 그러니까 임차인으로서의 주민등록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따라서 86년 4월 24일자 전입신고가 하였구나. 알았어. 그런데 보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까? 주택을 팔았어요. 팔면서 이 사람 갑은 전 소유자인데 을하고 집주인 새로운 소유자죠, 그죠? 하고 전세 보증금 3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전 소유자가 현 임차인일 경우에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되느냐? 이것도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이건 뭐죠?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날, 그죠? 현재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된 날, 예를 들어 90년도 11월 27일 날 을에게 이 주택의 소유권 이전되었다 하더라. 그러면요, 전 소유자 겸 현 임차인인 갑의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언제지? 그러니까 90년 11월 27일 날 매수인인 을에게 소유권 이전됐단 말이죠. 따라서 그 다음 날입니다. 90년 11월 28일부로 해가지고
이 갑이라는 사람, 비록 자기는 전입신고는 86년도 4월 24일자 전입신고를 하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입신고는 뭐다? 소유자로서의 전입신고고, 그럼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전입신고에 의한 뭐다? 대항력은 언제?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 등기된 그 다음날 이 길입니다. 따라서 90년 11월 28일인데 보니까 91년도 4월 13일자로 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고, 자,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아이고 보니까 갑이 말이지 자기 전세 금액을 보다 더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을과 어떤 그 합의에 의해 가지고 갑이 3천만 원짜리 전세권 등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그 상태에서 병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죠? 병이 경매 신청해 가지고 정이라는 사람이 낙찰 받았을 경우에 이때 낙찰자 정과 전 소유자 겸 현 임차인인 이 갑과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죠? 요랬을 경우는요,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 과연 언제 발생됐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언제입니까? 90년 11월 28일이죠, 그죠? 근데 이 본 사건에 있어 가지고 말소 기준 권리는 어떤 겁니까? 91년도 4월 13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91년도 4월 13일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인데 이 갑은 뭐다?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은 90년 11월 28일이니까 임차권자로서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앞서 대항력을 갖췄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서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은 언제 설정됐죠? 건저당권보다 나중에 91년도 7월 달에 전세권이 설정됐기 때문에 이 전세권이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왜? 소멸 기준 권리 이후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갑이라는 사람은 전세권은 소멸할지는 몰라도 임차권은 불소멸한다. 이게 왜? 그러니까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발생이 병 건저당권보다 먼저 앞서 발생되었다면, 그죠? 먼저 앞서 발생되었다면은 이로써 이 사람은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다. 따라서 갑 입장에선 봐가지고 말이죠. 정 낙찰자에 대해 가지고 아마 이제 이 사건도 보면 약 2014년 기준해 가지고 약 한 20여 년 전에 대법원 사건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건 큰 어떤 문제거리가 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경매 투자하시는 경매인들의 경매 지식이 상당하시기 때문에 이건 뭐 기본 ABC란 말이죠, 그죠? 근데 약 한 20여 년 전에는 이런 사안 가지고 왈가왈부를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자,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그 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사건 해가지고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리면서 요 사건에 대해서 마칠까 합니다. 자, 요 본 사건 같은 경우 보시니까 2013타경이죠. 청주지방법원인데요. 2013타경에 11,587호 강제경매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방송하는 날 기준해 가지고 입찰 9일 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입찰 9일 전인데 물건은 뭐지? 다가구 주택, 원룸 등 해가지고 그냥 다가구 주택이네요. 다가구 주택 해가지고 외형을 한번 볼까요? 외형은 그냥 비교적 깔끔하게 생겼죠. 비교적 좋은 빌 해가지고요. 이제 원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상층에는 이제 소유자가 거주하는 걸로 나와 있고, 여기 옥상 나와 있네, 그죠? 자, 물건은 이 정도를 보시기 바라고요. 일단은 여기 보시니까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전세권이 말이죠. 2003년도 7월 24일자 전세권 장상순 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전세권은 건저당권이 2003년도 6월 12일이죠. 2003년도 6월 12일 날 건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럼 전세권은 건저당권 뒤니까 이 전세권이 경매시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건 당연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본 사건에 있어서 소멸 기준 권리는 2003년. 자, 보십시오. 2003년 6월 12일 건저당권 푸른 새마을 금고 건저당권이 소멸 기준 권리가 된다더라. 그죠? 6월 12일. 자, 그렇다면 위로 잠깐 올라가 보겠습니다. 장상순 씨인데요. 이분이 전세권은 2003년도 7월 24일 날 3,500으로 해서 전세권 등기를 하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날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위로 잠깐 올라가 보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장상순 씨가 계시네요. 대항력이 있다고 그랬네요. 전세보증금 3,500만 원이죠. 자, 근데 이분의 전입 날짜가 언제입니까? 2003년도 3월 31일이죠. 자, 그렇다면요. 조금 전에 우리 밑에서 봤습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을 쭉 그어가지고요. 이분이 전입신고가 언제입니까? 2003년도 3월 31일 날 전입신고하였습니다. 요 사례는요, 지금 현재, 요 관련된 대법원 판결은요, 이분이 전 소유자금 현 임차인인데, 이 본 사건, 이 경매 사건에 있어가지고 단지 순수한 임차인입니다. 유사한 그런 사례입니다. 똑 떨어지는 사례는 아니고요. 따라서 이때 이분이 2003년도 3월 31일자로 해서 전입신고를 하였고, 그리고 밑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 언제입니까? 6월 12일자로 해서 말소 기준 권리인 건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러고 나서 또 2003년도 7월 24일자 이분이, 예를 들어가 전입신고한 이분이 A라 그러면요, 이분이 뭘 하였다 하더라? 전세권 등기라 했는데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럼 저당권자 경매 신청했다 그러면요, 저당권이 소멸 기준 권리가 되기 때문에 저당권은 말소가 돼버립니다. 말소되면 전세권도 역시 마찬가지 후순위 권리이기 때문에 말소는 된다. 그러나 이 A라는 이 사람은 임차인으로서의 전입신고, 즉 임차권을 말소 기준 권리인 건저당권보다 먼저 가지고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불소멸, 그러하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음,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 자기 전세금 3,500만 원 전액, 만약에 예를 들자면요, 이분이 만약에 1,000만 원만 경매 절차상에 있어 가지고 배당을 받았다. 그럼 나머지 어떻게 2,500만 원은 누가, 낙찰자가 어떻게 인수한다, 그죠? 인수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시면서 이 판결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전세권이 후순위로 되어 있는데, 특히 예를 들자면 전세권이 선순위로 되어 있다. 또 이제 전세권을 설정하는 그 사람이 전입신고까지 하였다. 그런데 전입신고가 언제 되었지,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였는지, 임차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였는지, 이런 아주 예민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민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요, 제가 또 다른 부분에 가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잠깐만요. 네, 이상 대법원 93다 1552호 사건이네요. 1552호 건물 명도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요, 인터넷 다음 카페 건강한 부자클럽 카페지기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